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며칠 전에 저희하고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데 카톡 대화 내용을 경찰이 영장 청구해서 이제 발부받아가지고 검열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모든 사람 카톡 그냥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찰 측의 주장인데, 정진우 부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내용만 들여본 게 아니라 자신의 지인, 카톡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겠죠. 3,0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점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카카오톡 측은 1명 정도의 저거만 영장에 기재돼 있으면 이것만 넘겨졌고 나머지는 전혀 3,000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예. 문제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카톡을 쓰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 압수수색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갔던 그림과 사진 파일 이런 것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광범위하게 정보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영장 신청해서 법원한테 발부받아서 사후에 이게 아니라 그냥 사전 검열, 일상적으로 카톡 대화 내용을 어디선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검찰도 그렇고 다음 카카오톡 측도 나서서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만약에 사전 검열이 있다면 이건 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예. 이제 논란은 어떤 이제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 불안증을 보이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에서 암호화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 들여다보려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바로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메신저로 갈아탄다 이거 아닙니까? 네, 러시아에서 개발했던 텔레그램 쪽으로 수십만 명이 이미 갈아탄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최대 7일까지 서버에 이제 지금까지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최대 3일까지로 줄이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저도 이 문제 궁금해서 이제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톡 서버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놓치고 있는 게 휴대폰 단말기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단말기에는 계속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설령 카카오톡 서버에서 그걸 지운다 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에는 남아있을 수가 있고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논란에 끼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카카이톡 이렇게 이제 부르던데요. 이제 검찰은 이게 인권과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그 인권과 사생활은 누구의 인권과 사생활이냐, 누구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이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해서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적 공방 대상이 돼버린 거죠. 예. 자, 정치적 공방까지 번지는 이런 검열 논란, 이거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이메일을 들여다본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엄격하게 이 통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우려에는 몇 가지 사실은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미림팀, 국정원 도청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이게 핸드폰, 유선 전화는 도청이 되는데 핸드폰은 도청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은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에 와가지고 PD수첩에서 광우병편 보도를 했을 때 검찰이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PD수첩의 작가 이메일을 뒤진 다음에 그걸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희 씨 같은 경우 이 수사 대상이 됐던, 사찰 대상이 됐던 직접적인 계기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퍼날랐다라고 하는 이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수사 착수 계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몇 번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탈된 상태에서 수사가 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반드시 합법적으로만 하겠느냐, 불법적인 것,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예. 이 디지털 기록 같은 경우는 일반 압수수색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 압수수색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집에 가가지고 쭉 훑어본 다음에 그 압수할 것만 뽑아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디지털 기록은 그게 서버 거기에 가가지고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뭉텅이로 일단 다 갖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반 증거물은 수색 후 압수인데 맞습니다. 네네. 이 디지털 부분은 압수 후 수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이 그럼 압수 후에 어디까지 들여다보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직접 그 사건과 관련 없는 많은 정보들도 들어가 있는 서버를 통째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한테 통지를 하더라도 그냥 그 리스트 내역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만 그 통제가 될 뿐이지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봤는지 어디까지 들여다봤는지를 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뭐 제도 이런 걸 좀 꼼꼼히 다시 점검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 요건을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